어떤 개발이든 이전에 개발되었던 주변 지역보다 상승한 대지와 신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 주변의 집가와 건물 가격도 동반 상승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지역에 연접한 곳을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북항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점차 집가와 개발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라고 봐야겠죠. 자, 오늘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1단계 사업에 더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이 본격화될 이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산시 동구에 줄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에 나타나 있는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증설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이 본격화될 2단계 사업에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이 블랑 서밋 74 프로젝트, 그러니까 구 버밀 프루지오 서밋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가볍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동구의 도시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에 따르면 이 부산광역시 도시 중심지는 10개 도심과 5개 연계 거점에 총 15개 거점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 부산의 지리적인 중심부인 이 서면과 중앙을 보시면 서면의 경우에는 업무, 금융, 상업 중심지로 사실상 부산광역시의 광역 중심의 구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앙의 경우는 계속해서 명실상부 이 상업 업무 중심지로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그 범위를 부산 북한과 부산역 일대를 포함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부산 동구의 경우 남측의 부산역과 북동 측의 부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심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중앙과 서면은 지하철 1호선으로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도심과 서면도심의 연결 지점에 있는 연결 거점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동이 있는 부산 중구와 서면이 있는 부산 진구를 잇는 위치에 있는 이 부산 동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 재개발 사업지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발 내용과 규모로 볼 때 중앙의 중심 상업 업무지구와 서면의 금융상업 중심지를 선형으로 이어주는 새로운 거점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낡은 구도심지보다도 깨끗한 신규 시설로 채워진다는 장점에 따라서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40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부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10개 도심들은 4개의 혁신성장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강서 신공항의 공항복합 도시성장축이 제1혁신축, 덕천 사상 하단이 제2혁신축인 신산업혁신축, 그리고 동래 서면 중앙이 국제업무경제혁신축으로 제3혁신축, 마지막으로 기장 해운대가 관광 마이스 거점축으로 제4혁신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4대 신성장 혁신축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부산도 똑같이 4대 혁신축을 정한 건데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지난 도시기본계획 2035까지에서 이 부산의 중심은 명실상부 서면과 광복 도심이었습니다. 물론 강서와 해운대 쪽의 밀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동서방향으로 도심이 분할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부산광역시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는 이점이 있고 교통상 경부선철도와 국제 페리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장점과 국내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이 물려있다는 특징 때문에 국제 업무 경제 혁신축, 그런 특별한 혁신축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4개 축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축은 이 국제 업무 경제 혁신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시면 이 중앙생활권 전체의 중심지가 북항, 55 보급창, 문현, 서면, 부전 이렇게 제1개발축으로 선형으로 묶여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항 재개발의 경우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3단계까지를 더한 개발 면적이 중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구와 영도구에까지 미칠 정도로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환상형으로 이어지는 데다가 각 개발 지역을 연계하고 있는 중심에 위치한 동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치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항 재개발
재개발은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획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08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는 기간이 최대 2030년, 그러니까 무려 사업기간만 다 합쳐도 22년이 걸리는 국내 최대이자 제대로 된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 면적도 크고 그 파급력이 부산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3개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원래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계획이었는데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든 일정이 최초 일정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없죠. 1단계 사업도 최근 변경고시에 따르면 노면전차 트램이 계획에 추가가 되면서 총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노면전차 트램은 1호선 중앙역에서부터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지상에 설치가 되고 총 연장 2.4km, 5개 정거장으로 구성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사업 규모가 228만 제곱미터, 그 중에서 육상이 157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육상의 면적으로 봐야 되고요. 총 사업비가 4조 600억 원,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상부 사업 면적이 157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 4조 6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현재 토지 이용 계획과 밀도가 아래와 같이 계획된 상태이고 각종 투시도와 조감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심의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고층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사실 이 2단계 사업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55 보급창이죠. 이곳은 상당히 넓은 도시 내 개발 가능지로 부산 세계 엑스포장과 연계 활용하여 개발될 예정이었는데 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제는 더 나은 새로운 개발 계획의 구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엑스포를 걷어낸 새로운 수정 계획안을 포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보이고 그 영향력을 추산해보면 면적상으로만 따져봐도 이 서울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총 49.5만 제곱미터, 북항 2단계 개발 면적이 지상부만 약 157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3배가 넘죠. 그래서 1차와 3차까지 합할 경우에는 용산보다도 훨씬 더 큰 미래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단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상 이 주거용지가 이제 북측면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상 복합이 중심 상업용지 그리고 주거용지 사이에 끼어 있고요. 동측부에는 마이스용지,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상업용지 밑에는 업무시설과 R&D 시설, 복합용지, 준주거용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뷰 1은 북측 상공에서 바라다 본 조감도고요. 뷰 2는 동측에서부터 사업지를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사업을 보시면 3단계 사업은 남구와 영도구의 일원입니다. 사업 부지가. 그리고 면적이 515만 제곱미터. 다른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면적이 넓은데 사업 면적이 큰 부분은 이 해양 면적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24년 3월에 이 기본 구상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을 포함한 기본 밑그림이 나오려면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최소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사업비도 기본 구상 용역에서 대략은 나오겠지만 이후에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되게 되면 계속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3개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의 핵심은 결국 시설 면적 구성 측면에서의 밀도와 위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 2단계 사업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단계 사업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실제 지도에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행정동과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동구 행정도 구역도에 북항 1, 2, 3단계 개발 구역도 그리고 지형 고저차가 나타나는 지형도 이 3개 도면을 엎어서 개발 불능지가 같이 보이게 작성을 했고요. 보시면 북항 1단계는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부산진 CY 부지부터 범일 5동에 걸쳐서 개발이 되는 북항 2단계 개발 사업에서 주변의 연접한 동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인데 어떤 개발이든 이전에 개발되었던 주변 지역보다 상승한 대지와 신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 주변의 집가와 건물 가격도 동반 상승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지역에 연접한 곳을 봐야 됩니다. 그런 곳이 수정 2동의 동측면, 좌천동의 남동 측면, 그리고 범일 2동에서 55 보급창에 연접한 지역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북항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점차 집가
주가와 개발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라고 봐야겠죠. 이어서 부산 동구개발, 특히 이 북한 개발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들어가게 되는 도시교통 인프라를 살펴볼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우선 부산형 광역급행철도 BUTX 노선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GTX와 유사한 개념의 광역철도 노선인데 여러 노선들이 있지만 가덕신공항, 북항, 오시리아, 울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부산 동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북항 재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시베이 파크선입니다. 시베이 파크선은 총 연장 12.08km, 24개 정거장을 가지는 노면전차, 그러니까 트램 노선입니다. 노선도를 보시면 중앙역에서부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를 관통해서 4개 역사를 뿌리고 2단계 사업지에도 4개 역사를 뿌리고 서면 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노선은 중앙, 북항, 서면까지 이어주는 1호선 노선과 평행하게 올라가는 노선으로 부산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업무 경제 혁신축을 그대로 물리적으로 구현하면서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 전체가 강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북항 2단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들 가운데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버밀 프로지오 서밋, 그러니까 이 블랑 서밋 7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북항 2단계 사업지 경계 북측인 이 55 보급창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지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시베이 파크선이 경유하는 정거장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 개발지 외부에 놓여 있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 계열을 살펴보시면 공사 기간이 2023년 12월에서부터 현재 펜스가 쳐져 있고요. 2028년 11월까지 총 공기 60개월, 그러니까 5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총 4개 동이고요. 지하 5층에서부터 최고 69층. 용도는 아파트가 998세대, 오피스텔 276실, 총 127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별도로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6,597억, 건폐율은 45.97%, 초고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조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천과 해양 조망을 끼고 있는 사이트 특성상 상당한 메리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적률은 거의 1000%에 근접한 903%를 보이고 있고 주차 대수는 2435대, 시공사는 대우건설 단독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 면적 구성을 보시면 이 공동주택은 주력 평형대가 46에서 47평, 전체의 과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력 평형이 74, 75, 76평, 대형 평형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은 이 럭셔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초고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해양 조망성, 부산의 경우에는 해운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해양 조망성이 가장 큰 메리트로 볼 수가 있겠죠. 사이트를 보시면 좌측에 동천을 끼고 남쪽으로는 해양이 완전히 열리는 이 수변 조망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물리적인 여건은 이 좌측 인접동에서 동천까지 270m 직거리, 자, 남측동에서 해양까지 500여 m, 정남 방향으로 1km, 부두 끝까지는 약 1.8km의 조망 스펙트럼 거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리 수변 조망성은 비교적 저층부는 제한적인 컨디션이고 고층부는 원거리까지 시야가 열리는 이 수변 조망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여건을 보시면 사이트는 광로 3류 자성로와 대로 1류 범일로가 만나는 자성대 교차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교통상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도시철도 접근성을 보시면 사이트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지하철 1호선 좌천역까지 570m, 범일역 방면으로 했을 때는 700m 안에 포함이 되고요. 자, 2호선 문현역까지도 740m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포함하는 그런 필지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향후 들어서게 되는 이 시베이 파크선 노선도와 겹쳐 보시면 109번 정류장이 앞서 설명드렸던 지하철 1호선과 2호선보다도 훨씬 가까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조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인데, 먼저 첫 번째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가장 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포함된다라는 점, 그리고 북항 2단계 인근 지역에서는 초고층으로서 처음 드러나는 랜드마크적인 프로젝트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분양 평형대가 40평 이상의 대형 럭셔리 어메니티를 포함한 이 하이엔드 럭셔리 컨셉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대를 지향하는 사업이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필두로
앞으로 이 향후 인근 지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이 되는 이 첨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콘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